테슬라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 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승용 부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 상한 기준액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은 차,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차에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환경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보다는 해외 업체인 테슬라 판매에만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에서 8월 판매된 전기 승용차 중 테슬라의 판매량이 8,459대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까지 구매 보조금은 테슬라가 가장 많은 552억 원을 받았고 현대차, 기아차 순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 상한 기준액 설정이 특정 업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국에서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준의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추세에 따랐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중국 30만 위안, 독일 6만 5천 유로, 프랑스 6만 유로, 영국 5만 파운드 등이다. 테슬라의 모델 3 국내 출시가는 5,469만에서 7,469만 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 실거래가 5천만 원 안팎의 모델 3을 구매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 외에도 제규어 벤츠 아우디 등이 고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자동차 업계와 시민단체,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한 기준액을 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오 소식입니다. 30일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전날 전기차 업종의 주가가 평균 2.7% 오르는 등 상승하기는 했으나 니오 주가만 주요 뉴스도 없이 유독 이렇게 오른 것을 두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한다고 보도했다. 배런스는 니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 우선 지난 14일 JP모간 및 라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및 목표가 상향을 언급했다. 니오 주가는 14일 투자 의견과 목표가 상향에 힘입어 당시 23% 오른 뒤 쭉 26에서 28달러 수준에서 머물렀다. 14일부터 28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12% 떨어지는 등 전기차 업종 주가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이날 니오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건 2주 동안 미처 반영되지 못한 기대가 주식시장의 심리 개선과 맞물려 한 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라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40달러는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미국 주요 주가 지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각각 1.2%, 0.2% 반등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2주 동안이나 호재를 소화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런스는 두 번째 기술적 요인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날 니오 주식과 옵션 거래량은 지난 2주여 동안의 평균치와 비교해 35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배런스는 매수나 매도 중 어느 쪽이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은 큰 폭의 주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했다. 배런스는 중국 정부가 2023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는 수일 전 뉴스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이 계획을 통해 당의 신차 판매의 절반을 연료전지 구동 옵션이 들어간 것뿐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차량 등 신재생 에너지 차로 채울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배런스는 이 절반에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전기차 시장의 큰 뉴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매체는 차량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했던 건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잘 알려졌던 만큼 관련 소식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했다. 배런스는 그럼에도 해당 뉴스는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며 29일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리오토와 샤오펑의 주가도 미국 증시에서 각각 10%, 9% 뛰는 등 크게 오른 바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니오 측의 월간 생산대수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니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월 5,000대의 차량을 만들었다고 했다. 배런스는 회사가 그러한 월간 이정표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하지만 니오는 이미 지난 8월에 월간 5,000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니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690% 올랐다. 이는 테슬라의 상승폭 395%를 크게 앞지르는 것이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가 디트로이트 매뉴팩처링 시스템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브루스 스미스를 사회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9일 PR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브루스 CEO는 제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BTM 컴퍼니, 엘리리아 에너지 파운드리 등에서 사장 겸 CEO를 역임했다. 거스키 회장은 브루스 CEO는 오늘날의 제조업 환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깊은 재정적인 통찰력, 대규모 운영을 감독하는 데 있어 입증된 전문 지식을 갖췄다며 우리의 다양한 이사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추켜 세웠다. 스미스 CEO는 니콜라 이사회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니콜라는 차세대 트럭 기술과 수소 연료 공급 인프라, 유지 보수를 통합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실행하면서 트럭 산업의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니콜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주주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료 이사회 멤버와 경영진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올해 3분기 월가의 기대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뒀지만 아이폰 판매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29일 3분기에 매출액 647억 달러, 주당 순이익 73센트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모두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소폭 뛰어넘는 성적이었다. 월가는 매출액 637억 달러, 주당 순이익 70센트를 예상했다. 하지만 애플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하락했다. CNBC는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와 견조 20% 이상 감소한 점, 애플이 4분기 실적과 관련해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애플의 간판 사업 부문인 아이폰 매출액은 월가 기대치인 279억 3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264억 4천만 달러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20.7% 줄어든 것이다. 다만 애플은 통상 9월에 신작 아이폰을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며 10월에야 신작을 발표했다. 예년과 달리 3분기 실적에 신작 아이폰 판매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 지역에서의 성적도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111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엔 28% 감소한 79억 5천만 달러를 버는 데 그쳤다. 반면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사업 부문, 아이패드 사업 부문, 노트북 데스크톱인 맥 사업 부문에서는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또 아이패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6%, 맥 매출액은 28% 각각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하며 노트북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CNBC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애플이 이달 판매에 들어간 아이폰 12의 판매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파악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팀 쿡 CEO는 5세대 이동통신 탑재, 이통사들의 판촉 등을 이유로 들며 아이폰 12 판매 실적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시장의 경우 매출액의 다수가 신형 아이폰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신형 아이폰에 대한 초기 반응을 고려할 때 4분기에는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9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조사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다.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은 1120억에서 1210억 달러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에서 38% 성장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123억 달러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또 코로나와 관련된 약 40억 달러의 비용을 가정할 때 4분기 영업이익은 10억에서 4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 코로나 관련 조치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더 늘어난 수치다. 주당 순이익은 12.37달러로 전망치 7.41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순이익은 63억 달러를 기록하며 거의 200%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쇼핑객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아마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필수품과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아마존은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용은 3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51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고객들이 휴가 시즌 선물을 위해 어느 때보다 일찍 쇼핑하고 있다면서 이번이 전례 없는 휴가 시즌이 될 것이라는 신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74% 오르며 미 기술주 5대 기업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만 4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로 끝난 2021년 1분기 회계연도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372억 달러, 순이익은 13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클라우드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45% 증가했다. 애저를 포함한 각종 커머셜 클라우드 매출은 지난해 116억 달러에서 올해는 152억 달러 규모로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 전망은 긍정적이다. 시장조사업체 EDC는 올해 말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 80%가 클라우드 중심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발생하기 전 2배 속도다. PC 라이선스 매출, 게임 플랫폼, 서피스 랩톱 등 퍼스널 컴퓨팅 사업도 선전했다. 전년 대비 6% 성장한 118억 달러 수준에 달했다. 특히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가 30% 증가에 눈길을 끌었다. 올해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게임 콘솔인 시리즈 X를 내놓게 되면 게임 콘텐츠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 게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둠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와 게임 개발사인 베더스다를 보유한 제니맥스 미디어를 75억 달러 규모에 인수했다.